오늘은 이제 항암화학요법 항암제에 대해서 잠시 그냥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을 진단 받으시면 우리가 표준 암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수술이 있고 항암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암을 받으시는 경우 사실 환자분 중에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여쭤봤을 때 한 10분이면은 내가 어떤 항암제 쓰고 있어요? 대답하시는 분이 많아야 한 두세 분? 네, 거의 없으세요. 그냥 항암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어떤 항암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네, 어떤 항암제 쓰고 계세요? 젠자. 네. 여기는 다 공부 많이 하시는 환자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한 10분이면은, 네, 7, 8분은, 네, 어떤 항암인지 모르고 그냥 항암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제 물론 대학병원의 교수님을 믿고 치료를 그냥, 내가 이제 무슨 항암인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도 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치료를 받는 주체가 내 자신이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쓰고 있는지 사실 아시는 게 항암을 쓰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어느 정도는 내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치료의 주체가 돼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암제 종류는 크게 우리가 이제 3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고 2세대 항암제를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하고 3세대를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항암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임파종 환자한테 항암제가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1950년도에 이제 고형암 환자들, 이제 혈액암이 아닌 고형암 환자들한테 이제 항암이 처음으로 쓰여졌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항암제들이 이제 1세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적 항암제는 1970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항암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된 게 이제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암제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어서 내가 세포 독성 항암제인지 표적 항암제인지 면역 항암제인지 그리고 이제 임상 항암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별개기는 하는데 위에 3가지 항암제에 약간 내성이 생기거나 반응이 잘 없을 때 이제 임상 항암까지도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포 독성 항암제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정상세포하고 암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분열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또 우리 몸에 암세포처럼 조금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골수세포라든지 장내 점막이라든지 모근세포.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백혈구 떨어지고 머리 빠지고 속 쓰리고 설산하고 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암세포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이런 골수세포, 장내 점막, 모근세포 이런 것들이 빠르게 분열을 하고 재생이 되니까 우리가 항암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텀을 둔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항암을 하고 하잖아요. 그 텀 기간 동안에 다행히 빠르게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또 이제 또 다행인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세포독성 항암제를 보면은 세포독성 항암제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네 가지로 막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각각의 항암제 종류들이 많이 나열돼 있죠. 너무 복잡한데 1번, 2번, 3번, 4번 다 보면은 공통된 단어들이 보이시죠? DNA라고.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은 이제 우리 몸에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게 세포고 그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핵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염색체들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DNA가 우리 몸에 어디에 있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DNA의 뭐 어떤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항암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 그냥 유방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 가장 흔히 또 많이 쓰는 항암제가 우리가 뭐 AC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 이제 A라는 게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 해서 보통 빨간 약, 빨간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드리아마이신은 세 번째 독소루리신 요게 이제 빨간 항암제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첫 번째 이제 그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요게 이제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받는 AC의 그 C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플란틴, 카보플란틴 이런 거는 뭐 자궁 난소암 환자들이 또 받는 거고 또 2번에 나와 있는 젤로다도 뭐 유방암 환자라든지 뭐 결장, 직장암 환자들이 또 많이 받는 항암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탁셀 있잖아요. 탁솔. 탁솔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방암 환자분뿐만 아니라 뭐 자궁 난소암 환자분들도 많이 받는 항암제 종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 하시면은 1차적으로 선택받으시는 항암제가 이제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 거의 대부분은 속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하고 틀리게 빠르게 분열을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든 항암제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삼아서 개발된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독성 항암에 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더 적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표적 항암의 최대의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내성이 잘 생긴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표적 항암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1970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표적 항암제는 이제 뭐 암 유전자 또 이제 정상 세포의 유전 연구 이런 유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개발이 된 항암제 종류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 항암제는 이런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암세포 분화에 필요한 어떤 신호 전달을 차단하든지 이런 종류, 이런 거에 이제 근거해서 개발된 항암제이고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또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는 되게 빠르게 분화한다. 이게 이제 암세포의 또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정상세포도 이제 분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분할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세포들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근데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하면은 멈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온 오프가 가능해요. 정상적인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근데 암세포는 오프가 없어요. 그냥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화하는 거예요. 계속 증식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또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게 표적 항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은 이렇게 암세포의 어떤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앞에 말한 세포독성 항암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적고 이러한 글씨가 너무 조그마하네. 그 표적 항암의 종류는 이제 암의 그 특정
부분을 어떻게 표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허1, 뭐 허2, 뭐 CD 20, 뭐 30 이렇게 이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혹시 유방암 환자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들은 게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유전 표지자 검사할 때 이제 허투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암의 특정 부분에 양성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허투 양성이다 해서 이러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적 항암은 모든 암 환자분들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암의 특정 표면에 요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오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셉틴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허1이라고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두경부암 환자들한테 많이 받는 또 표적 치료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아바스틴 이런 거는 또 뭐 자궁암이나 난소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표적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면역 항암제는 가장 최근에 나온 항암제예요. 첫 번째 1세대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제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항암제랑 제일 큰 차이점이, 우리가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이나 표적 항암제는 대상이 암세포예요. 암세포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항암제인데, 이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치료하는 항암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적죠. 네.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정상세포도 막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항암의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1세대, 2세대 항암제와 다른 게 이제 면역 항암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암세포랑 정상세포의 또 차이점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이용해서 항암제가 개발이 되거든요. 이제 정상세포, 이제 우리 정상세포 중에 이제 백혈구 안에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림프구가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에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림프구 안에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B세포, NK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이 림프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면역 항암제는 T세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정상 T세포가 있는데, 이 정상 T세포는 표면에 특정 단백질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냥 PD-1이라는 거예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얘가 암세포를 찾아요. 암세포를 찾아서 걔를 공격해서 죽여요. 근데 암세포가 되게 교활한 게, 그 T세포가 이제 T세포에 있는 PD-1이 암세포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암세포에 PD-L1이라는 게 있어서 그 PD-L하고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렇게 좀 못된 애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 몸의 정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암세포들이 T세포에 있는 PD-1에 와서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런 기전을 이용해서 만든 항암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이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의 종류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PD-1 계열, PD-L1 계열, 그다음에 이제 뭐 CTLA 이런 것도 우리 몸의 T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 몸의 T세포하고 연관돼서 연구된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옵디보 같은 거는 뭐 전이된 암 환자들한테 쓰는 또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이고, 뭐 키투르다도 뭐 자궁암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쓰고요. 폐암 환자분들한테도 뭐 티센트리 이런 거 많이 쓰는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 항암제는 앞에서 얘기한 1세대, 2세대 항암제에 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단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네, 만들어주는 게 면역 항암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은 적어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도 단점이 있죠. 이게 면역력을 활성화되다 보니까 너무 면역 체계가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면역 체계 강화로 인해서 생기는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요. 폐렴이라든지 이런 갑상선, 뇌하 수체 이런 거의 기능에 약간 조금 항진이 되면서 이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면역 항암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기억을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는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항암을 받는 즉시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천천히 나오지만 되게 면역 항암제는 효과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항암제 종류, 이제 1세대가 세포 독성 항암제, 그다음에 2세대는 표적 항암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항암을 하고 계시면은 내가 어떤 종류의 항암을 받는지 그거를 대략 아시면은 내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대비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나 항암제가 변경되거나 하실 때 또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갖고 계시면은 나도 내 치료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